부부가 평생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폭발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혼을 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이혼을 할 때 고려사항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를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가 없고 상대방의 확실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폭행, 재산 탕진, 중독 등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보다 그 재산을 마련하는데 본인이 경제적인 기여가 있었는지 또는 혼인 기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경제적인 것을 투자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고 설령 경제적 기여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최소 12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 명의로 된 총재산과 본인 명의로 된 총재산에 각 사람 명의로 된 채무를 변제한 것을 가지고 기여도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 양 당사자 명의로 된 재산을 다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입니다.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를 우선 정해야 하고 보통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친권 또한 요즘은 양육권자에게 단독 친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이 없는 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입연 격주 주말에 진행이 되고 및 취약아동은 하루 취약아동을 1박 2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학 때나 명절에 일정 기간을 더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부 중 한 명만 이혼을 원하는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 이 경우는 거의 99%는 이혼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혼을 원하는 것 또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혼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파탄의 사유가 존재를 해야지만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하는 사유가 존재를 해야지만 이혼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